국민들은 아직도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마침 우리가 표현을 안 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그 젊은 애들 미군 물러가라 뭐 한미동맹 파괴하라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의 무슨 뜻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이걸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통하여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박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자기가 직접 하시자고요. 예, 이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유민정권 유동열 원장입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네, 이충근입니다. 네. 황용선 장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작은 먼저 우리가 잔소리부터 해야 되니까 전국의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지금 아직도 1,438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늦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안 되죠. 빨리 일어나시고 A조, B조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약 이제 8,00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 임명받은 B조의 국민 자유마을 대표들 그들은 A조, B조 할 것 없이 들은 12명의 마을별로 조직, 대표, 부대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서기, 총무, 회계 12명 조직하는 거 아시죠? 그 조직을 빨리 완수해야 됩니다. 빨리 완수해서 내일은 각 마을별로 40명씩 만땅으로 꽉 채워서 39명도 안 돼요. 만땅으로 꽉 채워서 마을별로 버스 한 대씩 그러면 약 10,000대의 버스가 내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도권, 대전, 천안, 또 여기 원주, 춘천, 의정부, 일산 이쪽으로는 전철 한번 타면 다 오니까 그분들은 전부 전철을 타고 그러나 피상적으로 많이 오라고 그냥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한번 넣어서 안 되고 1대1로 전화를 해서 내일 와요 안 와요 다 확인해서 오늘 저녁에 그 통계를 전체 중앙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쪽에다 심어놓은 간첩들 9명 그 민노총, 정교조 또 저쪽에 야당 쪽에 심어놓은 간첩들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작전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왜냐하면은 광주 사태를 다시 일으키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도저히 강화문 세력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또 새로 바꾼다 하는 그런 계획이 왔는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완전히 그냥 그 지난번에 민노총의 그 수뇌부들을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또 간첩들을 각진지에 숨어있는 간첩들을 구속시켜버리고 최초로 강화문에서 나온 그 민노총의 수뇌부 그것도 막 그 보니까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또 시도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즉시로 경찰들이 체포해버리고 그 사다리 차를 막 동원해서 제압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의 정부들은요 그냥 말이지 경찰들이 겁먹고 말이야 그냥 무슨 뒤로 슬슬 밀리고 하니까 있는데 일단은 그 김준영 대표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다 제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확실하게 건설 현장에서 그 불법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게 네.
한 건도 안 생기고 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이야. 네, 이거는 집 없는 서민들이 좋아할 일이죠. 하하. 그리고 과거에는 네. 고공투쟁을 하면은 그렇지. 끌어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인사사고 나면은 방송실 그 영상 좀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그 저 투쟁하는 거. 근데 요번에 그 광양에서 네. 6차선 도로에 4차선을 점거해서 아. 7m 높이의 막루를 세우고 막루를 세우고. 그 위에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둘렀는데 네. 2, 3일 만에 경찰들이 진압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양대노총과 연합해서 장애투쟁 하자고 하고 KBS, MBC 이런 공영방송들은 네. 올라간 사람들이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은 발표를 아니하고 네. 경찰한테 제압당해서 곤봉에 맞은 것만 크게 부각시켜서 현 정부가 또 힘없는 근로자들을 두들겨 패고 탄압한다. 이런 모양새를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계속 그 투쟁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건가요? 아닙니다. 저건 아니고. 7층 막루 따로 있죠. 뭐. 막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특조한 겁니다. 막루에서 그 무슨입니까? 정글도 휘두르는 거. 예, 그렇습니다. 할인 들고. 근데 그럴 때 그 테이저 총 못 쏴요? 아니 이게 쏘면은 네. 잡아야지. 거기서 떨어지면은 네. 추락해서 또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죽으면 또 시체 장사. 에어매트를 그러니까, 깔았는데 예. 한 면에밖에 못 깔았으니까 이로 안 떨어지고 네. 절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하니까 왜냐면 태건 같은 거 물어보니까 맞으면 오 그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떨어질까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으킨 데가 순천이에요? 광양입니다. 광양? 예, 포항제철, 이 광양제철소입니다. 거기 노동자들이 예, 있으니까. 금속노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광주 사태에서 역시 전라도에서 하면은 시민들이 확 불붙을 것이다. 그걸 또 계산해 넣고 광양에서 또 시작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들이 이겼네. 이 고공농성은 이제까지 관례가 전 정부는 진압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공농성을 진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40년 전에 있었던 광주 사태도 초기에 경찰들이 제압을 해버렸으면 사실은 이게 될 뻔했는데 말이야. 예? 설마 하고 그냥 여기 나왔네요. 저 띄워주세요. 저기. 야, 저기 이 막루 좀 무섭네. 우리 교회 막루처럼 만들어놨네. 7층에 목사님. 7층 막루. 없습니다. 저기. 7층? 이야. 통상 저런 경우 네. 3개월씩 걸렸대요. 아, 방치해서. 맞아요. 근데 이틀 만에 제압했어요. 과거에 쌍용 자동차가 막루에 올라갔을 때는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 보호하래 핸드폰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서 줄메달 올려주고 대소변 받아서 올리고 내리고 다 해줬어요. 네. 몇 개월을. 요번에는 이틀 만에 제압을 한 거죠. 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내가 경찰들에게 저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막루를 설치할 때 부셔버려야 해. 막루를 설치할 때 올라가기 전에고 마구 가져가래. 저녁에 막루를 이렇게 딱 조립할 때 그때 그냥 가서 부셔버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거는 또 사유지가 아니고 네. 그 6차선 도로 위에다 설치한 겁니다. 오호. 불법 건물이. 참. 저런 거 목사님 없나요? 예, 근데 우리 저 밧줄기 해서 딱 던지면 그 동물 올가미 탁 씌우듯이. 네. 카우보이. 예, 그런 거 없나? 근데 떨어지면 이제 쟤들이 자살한단 말이야. 아니, 한꺼번에 쫙 해서 그냥 그 올가미로 하면 안 떨어지게. 그러면 그물망을 저 헬기로 그물망을 위에서부터 딱 뒤집어 씌워서 그물망을 뒤집어 씌워.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 하니까 강경하게 보인 것 같지만 외국은요. 외국 같은 미국 같으면요. 저건 바로 총인데 총. 그쵸. 바로 총으로 사기해 버립니다. 저런 짓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가 볼 때 아직도 너무 약해. 아직도 너무 약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두 기둥은 이제 확실히 했어요.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 이거 이제 1년 동안에 그거 공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까지 봐준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안 그러면요. 이명박 정부처럼 나한테 날라갔습니다. 벌써 옛날에. 근데
두 기둥을 확실히 박은 것 때문에 그래도 50점은 됐다. 거기다가 이제 간첩을 또 잡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 60점 정도 됐는데 이제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후부터 이제는 할 일 다 했다고 머뭇거리면 정강훈 목사요. 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가 더 강경하게가 아니고 법대로 원칙대로 제발 말이야 헌법을 지키면서 법대로 말이지 모든 국회 그다음에 각 기관 전체다 사법부 입법부 할 것 없이 헌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이걸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근데 지금 말이지 헌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국회에서 헌법이 어디 있어요. 지들 멋대로 법 만들고 떠들고 난리고 말이지. 그 밑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요. 아직도 아직 1년 됐는데 아직도 말이야 국정원이 제대로 정돈도 못하고 말이야 지금 뭐 그 좌파 애들 성향 분석해서 저 한직으로 보내는 거 그게 답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정원이 속전속결로 박정희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키고 난 뒤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내가 한마디만 했어요. 옛날에 난 다른 말 아무 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5.16 일으키고 난 뒤에 일기장을 쓴 일기장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난 마지막 말입니다. 왜? 아버지는요 요즘 대통령들이 1년 할 일을 하루에 했어요. 하루에 박정희 대통령 하루에 1년치 일을 팡팡팡팡 때려 나간단 말이에요. 또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문경 시멘트 공장 내일은 청주 비료 공장 그 다음에 김포공항 이승만 대통령도 하루에 그냥 1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날 대통령들을 보면요. 아니 1년 해도 옛날 대통령들의 하루 일도 제대로 못해요. 아니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말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니까 포항제철 만들어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야 되거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이 자기한테 부여된 그 권력의 그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르고 자꾸 쪼물거리고 말이지. 예? 그리고 문재인하고요 이재명을 왜 아직도 구속을 못 시킵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쪽 편에 있던 이동욱 교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구속을 못 시켜요? 그 두 사람. 누구를요? 이재명하고 같은 이재명이요? 편 옛날에 빨갱이들 같은. 지금 뭐 그거야 뭐 검찰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네.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선 저는 참 그 의심스러운 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문재인 구속에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발탁한 사람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의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1,500만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전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역시 보니까 빨갱이 물이 덜 빠졌어요. 아니, 유동열 박사님. 아니 저 내란죄 외란죄로 구속시킬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제 네.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금 현행법으로 지금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고요. 아마 사법 처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이유는 아까 그 김준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건설 노조의 그 건폭 또 이 경찰의 신속한 이러한 대응은 말이죠.
그 민주노총이 1995년에 창설됐거든요. 무려 지금 30년간 대한민국에 적폐했는데 이 적폐를 그동안 뭐 김영삼 정부라든지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못한 일을, 우파 정부라는 이런 정부도 못한 일을 윤석열 여보가 일거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법정의를 바로잡은 거고요. 제가 용어를 좀 우리가 하실 때 뭘 해야 되냐면 자꾸 강경 진압을 했다 그러는데 저 강경 진압이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것은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그렇지. 법 원칙에 따른 건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냥 강경 진압을 했다 그러는데 이 원래 공권력이라는 것은 좌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인 폭력이다. 좌익들이 그래요. 우리 공권력은 합법적인 폭력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것은 이 공권력 집행은 저 강경 진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앞으로 경찰도 이 정치권 눈치, 특히 야당 눈치 보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일은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해야지 이 법치가 바로 서고 이 법치가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 북한 간첩들, 이 북한 간첩들이 한 소용을 보면요, 이 민노총 전교의 젊은 세대를 포섭하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방송실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젊은 층을 의식시켜라 하고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 말이죠. 북한이 좀 위로 올려주실래요?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진보당이라든지 좀 민노총 있는들이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양 알고 있지만은 저게 그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한테 북한이 2021년 6월 10일 날 지령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지령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 집권이든 우리가 요구하는 정권 전체는 반드시 전면 환경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북한이 지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운동권 일각에서 이렇게 전면 환경을 내세우면 우리가 폭력 집단화 되니까 좀 이제 뒤로 숨겨야 된다는 이러한 그 논의가 진보당 등에 있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북한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이나 정권 전체는 이 전민족 그 항쟁이죠. 정권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해야지 이게 평화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지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21년 6월 10일자 그 창원 간첩단한테 지령한 지령문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민노총 또 젊은 청년층을 갖다 포섭하라고 북한이 지령한 내용이 있죠. 그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거기를 보게 되면 요겁니다. 예, 요거. 여기 보면은 그 좀 올려주실래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지금 나온 거요. 여기 보면은 노동자, 농민, 학생 단체에 침투를 해서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동조자를 포섭하고 해당 조직을 반정부 투쟁에 동원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 달에서 이게 뭐냐면 북한이 그 바로 우리 내부의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이 3대 주력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진보적 지식인까지 지금 북한의 대남경 주력군 4대 주력군인데 바로 진보적 지식인은 뭐냐면 전교조 같은데 진보당 같은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민노총, 농민, 전농, 학생단체에 침투를 하라는 것은 남한혁명의 주력군들을 의식화시키라고 하는 북한의 그 속내가 여기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아까 그 나온 것 중에요. 그 북한 그 민노총의 그 침투도 있습니다. 조직도를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북한하고 통신하냐 하는 건데요. 이제 먼저 전에는 그 무전기를 통해서 또는 A3 지령으로 보내고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2000년대는 완전히 이제 그 소위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합니다. 이메일로. 예. 이메일이나 또 사이버 도박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먼저 북한에 보고할 내용을요 일단 평문으로 작성을 하면은 요걸 갖다 스테가로 그립 방식으로 해서 복호합니다.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하면 이제 유장 파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저 왕대산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중앙 일간지 신문 기사가 나요. 이메일 하면은 근데 그 속에다가 이렇게 히든 메시지 숨겨놓은 지령을 넣은 건데 하면 해가지고 이메일이나 저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으면요. 북한하고 이메일의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서로 북한 지도부하고 국내 간첩단이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정 파일 수신해가지고 스테가나 그립 방식 해독을 하면은 딱 이제 북한의 지령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무전기 가지고 뭐 밤에 숫자 지령 가지고 서로 교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몇 점면
무슨 난에 몇째 줄 이렇게 하면 예. 그걸 말을 조립해서 그렇죠. 암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저 방식 말고 또 얼마나 북한의 지도부가 배가 튀어나왔냐면 민주노총의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올릴 수 있어요. 다 먹었다 이거지 이제. 네, 게시판에다가 예를 들면 처음처럼이라는 그 아이디가 이야, 신영목이네. 알려줬어요. 야, 기가 처음처럼 막히네. 아이디가 바로 우리다. 거기서 지령문을 올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는 왜 저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풀어가지고 하는 게 복잡한데 그냥 민노총 게시판에다가 처음처럼이라는 아이디가 올리는 것은 미군 철수라고 올려놨잖아요. 예, 거기. 7개청 미군 철수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미군 첨단 철수는- 방식으로 무슨 미군 철수는 지령에도 속하지 않아요. 아하.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기본이 완전히 먹었다 이거지. 저런 식으로 첨단 암호 방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팀이 성공을 거둔 게 뭐냐면 쾌거를 건 것은 저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해독 프로그램을 입수를 한 겁니다. 아하. 만약 저게 입수를 못하면 절대로 못 풉니다. 뭐 카이스트 할아버지한테 가더라도 저건 못 풀어요. 그 저거 근데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새로 또 보낼 거예요. 새로 예, 거. 그 상호 약정된 그 스테가노 방식의 방문이 있는데 왕재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5단계예요. 그 왕재산이 이제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 왕재산이 그 이메일 열어보잖아요. 네. 그 뭐가 나오냐면 서울중앙일간 이제 신문 기사 텍스트 파일이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1, 2, 3, 4, 5개 단계로 딱 집어넣으니까 내용이 거치면서 지령문이 쫙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스테노그래피의 대통령 방식이 빈 라덴이 그 뉴욕의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를 폭파했을 때 그렇지. 그 미국에 안전하게 착륙한 그 알카에다 조직한테 빈 라덴이 메일을 보내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메일을 까보면 열어보면 죄송합니다. 메일을 열어보면 저희는 깐다고 그래요. 이렇게 맞아. 직업상 열어보면요. 그걸 열어보면 모나리자 비서라는 그림 파일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지. 전부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하.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표를 딱 넣으면은 이야. 모나리자 비서하고 거치고 책 공개하라고. 요즘 저 공항에 나갈 때 저 생체 인식하는 것처럼 눈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눈 쳐다보면 그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요새는 또 생체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 간첩들은 이제 유장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문하고 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자기 유장 여권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유장 여권을 만들기 힘든데 어떻게 했냐면 눈에다가 그 우리 저 콘택트 렌즈 같은 것을 끼면 유장 어허. 여권 가능합니다. 손도 여기다가 참. 다릅니다. 코팅해가지고 참 나는 그러니까 놈 위에 딱 기는 놈이 찍고 있구만. 참. 미국도 통과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 유장 이야. 지금 그 최첨단 암호 방식을 저들도 이용하고 우리도 대응하고 있지만 이 북한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첨단 방식을 통해서 대남 간첩 공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예.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법학자님이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하고 뭐 그렇지. 이렇게 해죠. 예.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잘 모르는 게 뭐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헌법학자님이 나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체제는 바로 대통령 선서할 때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있잖아요. 예. 이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대통령들이. 그렇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 목사님 아까 60점 주셨는데 더 주셔야 돼. 아, 더 줘야 돼요? 예.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저 이 외교 성공했죠. 네. 한미일. 네. 그다음에 경찰의 공권력이 정당한 것을 네. 대한민국 사람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네. 간첩도. 민주노총 잡았죠. 네. 화물연대 지난번에 잡았죠. 그렇죠. 민주노총도 저 컨트롤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서 이 친구들이 네. 그 분향소도 다 못하고 네. 야간 집회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주면 어. 국민들한테도 네. 정말로 우리 공권력이 살아있구나. 네.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70점으로? 하여튼 뭐 더, 70점. 목사님 격려 때문에 그러시죠? 격려 때문에 70점 주시는 건데 정말로 제가 볼 때 또 네. 목사님께서 네. 대통령이 절대 고난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또 얼마 전에 방송하실 때는 네. 대통령이 힘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힘 없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양자를 좋아하시게 돼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하려고 해도 네. 문재인이가 깔아놓은 잘못된
실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면서 나가려니까 네. 또 국민의힘이 제대로 뒷받침도 못 해주잖아요. 네. 정말 힘든 일을 이제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한 일을 반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것만 원상회복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깜빵에 넣고 네. 박근혜 깜빵에 넣고 국정원 직원들 깜빵에 다 가둬버리고 그대로 하면 돼. 반대로. 예. 근데 그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아, 근데 이게 보수에 있는 분들은요. 네. 사람이 좀 민망한 것도 알고 연민의 정도 있고 그 마음이 모질질 못해 목사님. 근데 저 좌파 놈들은 네. 아주 모질다고요. 그래서 아주 쳐내는 거를 잘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밑에 손, 발, 다리는 다 안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내일 66 국민대회 우리 혁명 완수하는데 당신들 장차관들 이따위로 하면 당신들 다 날려버릴 거야. 예? 죽기 살기 우리가 말이야 목숨 걸고 해서 정권 바꿔놓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대구에 있는 홍준표 같은 사람은 말이야 대통령 타격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 편끼리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거기다가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내가 가만 보니까 이런 거야. 뭐냐 이명박 박근혜 때 보니까 열심히 하던 놈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깜빵 가더라 이거야. 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열심히 했다가 정권 바뀌면 깜빵 가니까 안 되니까 낮춰서 정부가 바뀌어도 나는 깜빵을 안 갈 만큼 이런 식으로 살살 지금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지. 인간은 박정희처럼 내 무덤에 침을 뱉어 경부 고속도로 해서 실패하면은 나 시체를 파서 한강에 던져. 이런 식으로 자기 일하는 거에 소신을 가지고 깜빵 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3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습니다. 깜빵 가면 어때요? 자기 소신껏 헌법대로 법률대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사를 하다가 깜빵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지난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왜 안 시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님 문재인 하는 거 안 봤습니까? 문재인처럼 하란 말이에요. 문재인처럼요. 그리고 너무 약해요. 아직도 민노총 진압하는 거 저렇게 너무 약하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님한테까지도 쓴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냐 하면은 이충훈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몰랐는데 예.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양 가서 김정은하고 만난 유일한 사람이죠. 만났죠. 김정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2018년에 첫 농담을 할 때에 김정은이가 그마도 웃긴 놈이야. 뭐냐면 너 날 죽이려고 왔지?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만은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이한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CIA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다른 정보기관들이 김정은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나올 때는 농담으로 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막 웃었다 그래 둘이서. 그렇죠. 예. 그분이 한국에 이제 왔었다며요. 얼마 전에 한국 와가지고 무슨 큰 세미나로 왔습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매년 하는. 그러고 나서 그 조선일보 기자랑 인터뷰를 따로 한 거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한국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근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엮기를 시작했는데 그거가 이미 뭐 원칙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그냥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하면은 오늘은 우크라이나다. 그렇지만은 내일은 당신 내일 수 있다. 저 여자 기자 있네요.
당신네 일 수 있다, 한국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Today it is Ukraine. 영어로는 미국말로는 유크레인입니다. 오늘은 유크레인인데 tomorrow it will be you. 아주 쉬운 말이죠. 내일은 너야. 너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서도 능히 그와 같은 류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 수도 없이 계속 해온 말 그럼 아닙니까? 계속했죠. 네. 다음은 한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저 사람이 한 말이 왜 무게가 있느냐? 저 사람 경력을 한번 얘기해. 저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 그 4년 내내 아니 육군사관학교. 아니 그러니까 4년 내내 이제 트럼프 내각에 있던 사람인데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웨스트 사람입니다. 포인트. 웨스트 포인트. 이야. 그리고 이제 그 대위까지 한 5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 법과 대학원을 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 사람을 그 텔레비에 초청하면은 앵커들이 그래요. 하버드 1등, 육사 1등이라고 이렇게 아예 띄우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쿠야. 저 사람이 지금은 당장은 이제 바깥에 있지만은 다음번 아마 그 차기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맨 처음에는 CIA 국장을 했습니다. 국장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장관으로 올라가서 이제 국무장관으로 트럼프와 같이 이제 퇴임을 했죠. 네.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지금 저기 영상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보세요. 저기 사진 나오네요. 위로 띄워주세요. 저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오늘은 우크라이나다. 오늘 우크라이나. 내일은 당신네 드릴 수 있다. 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각이 빠른가. 우리는 벌써요. 작년부터 벌써 떠들어댔잖아요. 계속. 황윤선 장군님. 예. 역시 우리가 떠든 게요. 이 적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보면. 예.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직접 전쟁에 개입은 안 하지만은 무기를 제공하고 네. 이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국가든지 국가 혼자서는 지금은 이제 살 수 없는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을 뭐 말할 것도 없이 나토국들도 지금 앞을 놔두어 이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해하겠다는 이런 명분도 있지만은 국제 관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서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입니까? 이해찬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우크라이나에 왜 우리가 이해찬. 끌고 나느냐?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소리를 최소한 야당의 대표를 한 정치 지도자가 뭐 지도자라고 성격도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6.25 때 그때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건이나 입장보다 우리는 뭐 사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예? 거기에 왜 그 많은 유엔 참전국들이 와서 여기서 목숨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별 반응이 없는 게 우리 국민들 좀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근데 사회자는 또 반대편에서 말을 또 해줘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지금 네. 제가 뭐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건데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러시아 또 뭐 북한은 중간에 끼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결할 수 있는 핵 빼놓고는 안 되는 거고 일본하고 우리 저 4개 국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뭐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있는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같은 거로 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1%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은 그 이념이나 체제로 봐서는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정학적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협조하고 나가야 하는 것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러시아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양다리 타기 하면 안 돼요. 세계 역사상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그 양다리 타는 걸 균형 외교라 그럽니다. 그렇지. 균형 외교를 해서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잡혀요. 아니 이청훈 박사, 양다리 네. 타기 하면 안 돼요. 양다리 아니 지금 그 폼페오가 그 말한 중에 그 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물어보랬더니 너네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내일 이제 그 큰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아, 바로 그 얘기를 폼페오가 또 했습니다. 아. 너네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지금 우리 황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네. 잘 지낸다는 것은 가식입니다. 본질이 못 지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명확히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 러시아는 차치하고라도 네.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뭐 제조업 국가니까 들어가서 성공하고 나온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가 아까워서 맞아요. 조금 주저하던 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이거 이런 나라구나 해서 중국에서 발을 뺄 준비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전부 지금 거의 중국에서 하던 것에 거의 60, 70%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을 이미 개척했다는 거죠. 인도하고 동남아로 옮긴 사람들. 그걸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지. 중국과 러시아는 또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그 뭐 비중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중국의 뭐 4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후진 국가입니다. 후진 국가. 자, 김주영 대표님. 이번에는 그 민노총이 광주 사태 같은 것을 광화문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불안해. 난 쟤들이 또 몇 명 죽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죽여놓고 또 선전하면서 경찰이 죽었어요 하고 막 서울시에 막 저 마이크 들고 막 돌아다녀버리면 난 또 그것도 저희가 이미 다 너네들 그런 작전 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두고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수. 지금 청계광장에서 네. 매일 저녁마다 네. 그 건설노조에서 분신 사망한 사람 네. 추모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띄우려고 그냥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재명이도 그걸 갔다 왔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이게 옛날처럼 이게 잘 안 뜨는 거예요. 이야, 효과 그래서 있네. 우리 방송하는 효과가 있구나. 이게 현재 네. 많은 국민들이 이거 이 학습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계속 지금 장례를 어떻게 하냐면은 건설노조에서 장례 기간은 무기한 장례. 네. 그다음에 이 상주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상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조의금은 건설노조에서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병원 특실에 지금 안치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하여튼 이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지만 이게 이미 국민들이 이러한 것에 너무 하여튼 좀 진절머리를 많이 내고 있죠. 네.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 장비 내놔는 가지고 네. 이 뭐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가니까 장례식 장비 내놔가지고 지금 모금 운동 한답니다. 조의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은 돈 장사를 하는구나. 근데 절 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이 제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나는 일생 버릇이 설교하는 것도 원고를 써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설교를 즉흥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광주에 가서 내가 발언한 것 가지고도 정가훈 목사가 뭐 막말하고 뭐 준비 없이 한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광주에 가서 내가 말할 때는 치밀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한다는 것을 내가 딱 정돈해서 내가 말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가 깜빵한 거 내가 다 알지요. 특수군대가 와가지고 했다는 것 때문에 뭐 1광수, 2광수. 그래서 나는 그 지만원 씨의 말은 난 동의하지 않았어요. 또 지금도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고정간첩이 일으켰다. 고정간첩이. 그랬더니 결국은 그 증명이 됐고 여러모로 지금 증명이 되는 중이고 특별히 97살 되시는 그 전향한 그 할아버지 간첩이 광주 교도소에 그 간첩들이 102명이 갇혀 있었는데 전향각서 쓰면 가석방 시켜줘서 102명이 전향각서를 다 써서 나왔더니 할아버지하고 한 명, 2명만 진짜로 전향을 했고 나머지는 보니까 100명은 광주 사태 일어나니까 제일 앞장서서 지휘하고 있더라. 가석방 된 그 고정간첩이. 그거 보세요. 그거 내 말이 맞지. 그래서 결국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고발인 조사를 끝났고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주 경찰서에서 저를 보고 와서 진술하라고.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서 조사를 하겠다. 좋다.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조사받아 주겠다. 안 그러면 나는 뭐 체포영장을 해서 내가 수갑 채우고서 끌려가면 갔지 나는 광주 안 간다. 나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이게요. 지금 제가 광주 그 발언한 것 때문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었던 국민들이 제가 광주 발언한 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좌파 우파 합쳐서 70%예요. 70%. 왜 정정당당하면 명단을 왜 못 가냐는 거야. 왜? 그렇죠. 왜 명단을 못 가냐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역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동안 한번 그 46년도에 있었던 대구의 10월 1일 폭동, 영천 폭동, 구미 폭동, 그 다음에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4.3 사건, 광주 폭동까지 모든 이루어진 폭동은 다 북한이 일으켰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 북한과는 관계없다. 이거는 역사의 아니, 방정식. 역사의 방정식에 안 맞는 거지. 그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근데 문제는 지나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광화문에서 또 한 번 일어나면 나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일 국민대회도 하고 이제 하는데 빨리빨리 지금 아직도 4,20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1시간밖에 방송 못하니까 지금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저 댓글 중에 하나 네. 교만덩어리 전광훈은 회개하라. 그 제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했는데 네네. 그 당장 나가든지 또 회개해. 아까도 또 한 개 지나갔어요. 교만덩어리야? 네.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 이런. 아니 본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수님이 열받았어요. 열받지도 말 같은 소리 해야죠. 아니 근데 앞에 거는 뭐냐면 정광훈 너부터 뭐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건 열받을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북한의 통전부가 이거는 통전부라고 그렇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만덩어리 전광훈은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저런 죽일 놈이다 저거. 그래. 나 교만덩어리는 회개할 테니까 한 가지만 동의해 주세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나하고 일치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회개 다 할게. 회개할 테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돼, 안 돼? 그거부터 밝혀주시면 내가 회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동호 교수님. 과거에 이제 그 경력을 봐서 북한의 최후 목적이 뭐냐? 혁명이죠, 뭐. 미군을 그대로 놔두고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이 자체 우리가 내전을 일으켜서 진행하는 거. 이게 북한의 꿈에도 소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미국을 축출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된다면 내부 전복전을 벌여서 내부에 뒤집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혁명론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 그 성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 결국은 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네. 실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북한은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북한의 대남 남치 먹지력 우리가 주춧돌인 세계 최고의 주한미군이 설치되면은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남한행미. 왜냐하면 북한은 말로는 뭐 민족자주 찾고 하지만 사실상은 무료로 남한을 점령하는데 세계 최강의 미군 이게 36,000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미 본토에서 시차별 부대 전개 대원의 계획에서 69만 명이 한국으로 옵니다. 69만 명의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미군이 근데- 나가면 아니 미군 오기 전에 자체 내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라는 저희 그 남한혁명의 방도가 북한 전도라면 듣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의 내부혁명에 나서 정권을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하고 들어서는 남한의 영공 정권하고 북한이 쉽게 말하면 연방적으로 통일한다는 이게 바로 이제 비평화적 전도거든요. 이게 이제 연방통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평화적 방도라고 자꾸 연방제 통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연방제 통일은 남한 내부 혁명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결코 평화적 방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평화적 방도는 뭐냐면 전쟁에 의해서 무력으로 남침하는 겁니다. 남한의 4.19라든지 광주 사태 같은 이러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은 북한이 직접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바로 세계 최강의 일부인 주한미군 미 본토에서 또 소위 참여할 69만 명의 증원군을 생각할 때는 남한혁명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미군을 빼라고 하는 겁니다. 미군을.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해놓고 우리 국군하고 속도말로 맞짱 뛰어서 먹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대남혁명의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네. 이 억지력을 갖다가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가 소위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환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 뭡니까? 유엔사의 해체거든요. 유엔사의 해체라는 것은 바로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바로 강력한 남침 억제력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려는 의도가 내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죠. 자 교수님 예. 방이신데 방이 내전이 붙으면 총 들고 나가실래요? 저 외국으로 도망가실래요? 아이 전 뭐 목사님 외국에 연고가 없어요 제가. 연고가 없고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서 여기서 살아야지 목사님. 근데 문제는 예. 총 쏠 줄 알아요? 방이라서 방이요. 아이 총을 쏴봤어요. 어떻게 쏴봤어요? 예비군 훈련가서 총 쏘는데 6개월 방위도 다 합니다. 총을 쏴봅니다. 아, 총을 쏠 줄 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광화문 부대를 창설합시다. 아예. 우리 뭐 삼성 장군도 있으니까 우리 저 황윤선 장로님을 대장으로 세워서 아예 광화문 부대를 조직적으로 딱 창설해서 전부 다 경찰한테 총 우리한테 한 개씩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장 딱 했다가 시작하면 그냥 시가 지나면 그냥 다 빨갱이들 딱 싹 다 죽여버리죠. 목사님 요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하나 제가 예.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법적으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왜 구속 안 되냐 그러셨잖아요. 예? 이 문재인과 이재명은요 민주화 법치를 부정한 대표적인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지금은요 민주화 법치의 최대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처벌이 지금. 네. 이충훈 박사님. 네네. 그동안 내가 너무 말을 빨리 예상되는 일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사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괜히 정가훈 목사님이 저거 뻔부질해가지고 겁주려고 그런다고 말이야. 뭐 강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뭐 괜히 항상 나를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 정강 목사님은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괜히 말이야 가상적으로 뭐 뻔뿌질한다 그러는데 어제 그 폼페이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그 과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고 경고를 하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번에 말한 그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의 그 시나리오 그거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 그렇게 할 놈들한테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대비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그 뭐 폼페오 같은 사람이 목사님 말한 것을 뭐 완전히 증명을 해줬는데 네. 그거는 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미리 내다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 뭐 국제 관계라든가 이런 뭐 정치 그 성경에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예. 이 성경이 네. 선전선동술에 뭐가 있냐면은 네. 상대방의 거짓 선전선동을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 그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거티브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지금 목사님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거짓 선전선동의 행동들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국민들을 그들을 깨우고 만약에 그들의 행동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 보고 남의 전공 과목을 너무 지나치게 침범한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듣는데 제 영어 빠기 하시잖아요. 황윤성 장군님 예. 6.25 때 예. 지휘관 중에서 예. 바로 밑에 있는 그 하사관 간첩 있죠. 예. 바로 밑에 부하에게 상관이 죽은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 아세요? 6.25 때. 6.25 때 지휘관이 일부 있었죠. 예. 아니요. 일부 정도가 아니더라고. 내 책에 보니까. 러시아는 거 확실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가 정규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니까 용병을 서고 네. 그다음에 뭐 상비군을 운용하지 못하니까 네. 막 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하는데 젊은 놈들 다 도망가고 네. 이게 평소에 네. 잘 준비되고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비정규전이 붙으면은 예. 결국 저 이 후방은 예. 그 우리 향토 예비군 있잖아요. 예. 향군. 예. 향군이 하지 않습니까? 후방은. 향토 예비군이 아니고 예. 향토 사단이 하는 겁니다. 향토 사단이 예.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각 도별로 향토 사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원 사단이 있습니다. 동원 사단은 각 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예. 향토 사단은 각 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쟁이 나면은 예. 이 향토 사단은 자기 지역. 자기 도를 어. 북한의 특수부대 또 거기에 있는 간첩들 예. 전쟁이 나면은 경찰들은 다 군의 이제 지시를 받게 통제를 받으니까 네. 다 합쳐서 그 하는 거고 네. 동원 사단은 빨리 동원을 해가지고 예. 먼저 전방으로 자꾸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벌써 벗어났고 예. 이제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조직에 반하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간첩들 이건 어디까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정보기관이 중요하고 네. 우리 군에는 기무사가 중요한데 네. 그 기무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국가적 반영회고 우리 군을 정말 기강을 무너뜨린 겁니다. 큰일 나니. 저는 군에도 간첩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될 예. 때 사실은 거기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남로당에 속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3분의 2가 남로당으로 편성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가 전향함으로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남로당 애들이 군대 안에서 숨어 있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애들이 자기 직속 상관을 총 쐈다니까. 아니, 분명히 그런 게 있고 예. 그래서 이 군에는 저는 군에도 반드시 간첩이 있는데 네. 그래도 잡아내야 돼요. 박대보다는 조금 나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군에는 기무, 헌병, 감찰이라는 이런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령 정도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려고 해도 네. 이런 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지금 일반 공무원처럼 의공들이 뛰어들듯이 네. 군에는 갑자기 뭐 있다고 장군으로 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나은 거죠. 조금. 황준선 이 장로님은 3S 타라서 자꾸 편을 들라 그러는데 저거 10년 전에요. 현역 대령이 간첩으로 잡힌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저 뭡니까? 대위가 대위가 특전사 대회가 그렇죠. 잡혔죠. 그 있고 그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대장이 예. 전방에서 북한하고 한번 총격전 10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도망갔다고 이 소대장이 도망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군인이라도. 그래서 내 말은 있는데, 천천놈이 그건 왜 있는데 지금 많죠. 이제
걔 군법회의 해부됐죠. 그럼 군법회의 정도가 아니고 어.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미래를 보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해도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외에 네. 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상파 중에서 네. KBS만 아니라 KBS는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지. KBS만 아니라도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많은 인원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거 제대로만 보도해도 국민들의 경각심이 확 깨어집니다. 그렇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부 강요들이나 네.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이런 뭐 저는 정말 좌파 운동권 정권 때마다 특히 5.18 유공자들 해가지고 쫙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네. 이거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2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1년 KBS 반인데. 이사장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그러니까요. 못하는 거는 이건 아니 저 문재인 정권 때 막 협박해가지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협박에서 내보냈죠.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근데 장로님, 제가 그래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요, 박세직 장로님 때, 그 다음에 또 박세한 장로님 때, 내가 거기에서 담임 목사였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네. 담임 목사 안 하셔도 네. 지금 우리 지난번 ROTC 대표 회의 때도 그랬지만은 네. 뭐 사관학교 출신 각 네. 군의 군복을 입고 네. 근무했다가 전역한 사람들은 네. 대부분이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겠다는 어. 저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정말 전파해 가지고 네. 안 뽑아줘야죠. 근데 지금은 전쟁 나면요, 나는 소집 안 되겠죠. 네, 나이가. 예. 그다음에 장로님은 장군이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역이 아니고 아, 퇴역입니다. 퇴역. 아하, 그 이제 알았다.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질문에 작전에 근무하고 좀 많이 아는 어. 중에 하나지만은 네. 제가 퇴역하고 난 뒤에 네. 10년 동안에 군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런데 평소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지금 뭐 워게임 같은 것 요번에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면서 네. 새로운 무기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렇지, 맞아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드론. 민간의 그 드론이 군사 무기가 아니고 네. 민간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뭐 장군들이 네. 젊은이들이 우리 보고 꼰대 그러듯이 일부 꼰대 맞습니다. 아, 다시 가서 파악해서 지휘하고 할 그건 아니고 지금 군에 있는 후배들이 잘해줘야 되죠. 강화문 운동할 때요, 저 장군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욕을 했냐면요, 똥별이라 그랬어요. 똥별. 똥별 있겠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별 2개 3개 달고 말이야, 강화문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 대수장이죠, 그 이름이. 예. 예, 장군들이 말이야. 골프나 그래서 만든 게 대수장입니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한군인회 어. 또는 성우회가 바른 소리를 못하고 제가 이게 한번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시민단체들 네. 예?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시민단체. 나갑니다. 어.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방송 보니까 그래도 이거 시민단체 이걸 전부 조사해서 전부 좌파한테 줬어. 예, 이게 네. 왜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평생 동안 꾸준히 내는 사람입니다. 음.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음. 왜 저런데 낭비를 하느냐는 거죠. 네. 그건 전부 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시민단체는 우파 시민단체한테는 돈 빵이 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뭐 우파 시민단체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파 시민단체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우파 기업인들이 돈을 내서 우파 시민단체를 키워주고 해야 됩니다. 미국에 보면은 우파 싱크탱크가 있고 네, 맞아요. 좌파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도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우회나 제한군인에서 제 목소리를 내니까 정선을 내겠다고 해서 만든 게 대수장이고 대한민국 소예비역장성단이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저 구국 네. 동주회입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로는 일부 조약은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면요. 우리 강화문 부대 한번 만들면 안 될까? 그거는 목사님 굉장히 좀 위험하신 말씀인데. 목사님, 예. 광화문 부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제가 다시 방위로 복귀하고 생각하니까 안 돼. 아니, 근데 목사님, 미국에 그러면 특진을 시켜서 아니, 완스타 달아주고. 아닙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보면 네. 지금 왜 그 무기 소지가 항상 문제가 되지만 잘 훈련되고 조직된 민병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 미국은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 지금은 목사님 우리 이 세력 광화문 세력 자체가 네. 부대입니다. 아. 영적 부대가 아니 부대의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을 보면은 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네. 염려했는데 네. 이번에 자유마을 가입운동하면 이제는 조직이 돌아가는 게 뭐 네. 군대 못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런 뭐 신앙적인 충성심도 있고 아니, 이게 부대라고 보시면 되지. 아 좋아요. 예. 우리가 예. 200석 만들어 가지고 미국처럼 하자고 주장하면 아니 안 돼요, 목사님. 총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칼로 싸우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총으로 싸우지만 네. 한국 사람들은 말과 혀로 싸워요, 목사님. 말과 여러 말과 혀 또는 글로 싸우는 게 우리예요. 헌법학자 아니랄까봐.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아니요. 지금 중간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해요. 아니, 일하러 가야 돼요.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다 저 3,506개 자유애물 대표들이 지금 방송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나가서 빡세게 조직해서 무조건 한 마을당 40명씩 풀로 채워서 버스 한 대씩 동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원주, 춘천, 의정부, 또 일산, 또 인천, 또 안산 이쪽에는 전철 한번 타면 다 오니까 내일 가서 몇 명, 아니 생각만큼 안 왔네. 그따위 소리 하기만 해봐요. 사전에 오늘 밤까지 명단을 다 내라고요. 내일 참석할 명단을 조직해서 다 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황윤선 장로님 말했잖아요. 우리는 군대보다 더 센 조직이 돼 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군대보다 더 센 조직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호 교수님부터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결전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은 윤석열 정부, 우리가 세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시체팔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많이 동요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전화될지 모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내일 모여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예, 내일 그 66 국민대의 그 명칭이 그 주사파 척결입니다. 왜 주사파를 척결해야 되느냐? 저기 나와 있지만은 네. 예,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봤지만 주사파 진지가 바로 이 간첩의 공급망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사파를 당연히 척결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방송이 짧아서 너무 아쉽네요. 근데 그러면 연기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광화문 조직의 군기반장이 네. 우리 황중선 장로님이 군기반장이거든요. 그렇지. 저 내일 그 집회 모양을 보고 아마 집에 있는 권총을 가져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 꼭 가져오셔가지고 전체를 한번 통제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은 권총 없을 텐데. 권총 안 주죠? 없습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시구나. 자, 우리 또 이정훈 박사님. 예, 내일 6월 6일은 그 정말 가장 몸으로 애국한 사람들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런 그 정말 몸으로 애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유통일, 복음통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 한번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전에 선제, 마음으로 그림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내일 많이 다 모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봐요. 저기 너무 아쉽다 그러잖아요. 짧아서 방송이. 너무 아쉽다고. 또 황준선 장로님.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0석 달성을 위해서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보수 우파들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우리 반대파인 주사파들은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정말
삶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네. 꼭 참석하시고 네. 꼭 모셔오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죠. 또 네, 마지막. 네, 드디어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장외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아, 6월 6일 국민대회로 아. 그들의 어떤 광적인 행동을 반드시 우리 애국시민의 힘으로 저지합시다. 좋아요. 자, 이제 방송을 빨리 끝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해서가 아니고 빨리 지금부터 활동하라는 뜻입니다. 빨리 전화할 사람은 전화하고 동원할 사람 동원하고 버스를 예약하고 조를 짜고 이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빨리 끝나는 겁니다. 내일 집회의 특징은 과거의 집회하고 전혀 다르게 내일은 전 세계가 놀랄 수 있도록 깜짝 뒤집어지도록 서명대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랍니다. 첫째, 내일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100% 자유마을에 신청한다 해서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신청서를 한 장씩 다 받아가지고 체크를 다 해하시고 다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위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싸움하기 힘든 것이 사실 언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중동이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주니까 우리는 한 달에 5억을 들어가면서 자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내일은 참석하는 사람 100% 자유일보 구독 신청서를 다 써야 됩니다. 내일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살아야 돼. 청년들을 제가요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이제 이번에 66 국민대회 끝나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드디어 성교카드 시작합니다. 성교카드 12,000명을 선별합니다. 청년들. 얼마나 좋아요.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집에서만 일해도 되고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요즘 삼성 들어가도 300만 원 안 줘요. 초봉에. 청년들을 우리가 다 찾아오려고 이것도 시작하려고 그래요. 해서 내일 이 저명대회에 100%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조장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혁명입니다. 이것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국민 자유통일당에 가입하는 신청서를 쓸 겁니다. 내일. 이렇게 하면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세계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내일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대회를 이제는 당분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회를. 내일 하루로 우리가 서명하는 거 그 한 개만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민노총이고 뭐가 다 꺼져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호 대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구호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